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이동을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싶어가지고 걷고 싶어서 잠깐 내렸습니다. 오늘 이게 잘 촬영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에요. 오랜만에 촬영하거든요. 걸으면서는. 제 정규 강의 20기는 접수 기간이고요.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강의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강의가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제가 좀 목표로 해서 이렇게 애써서 저희 직원들이랑 만들고 있고요. 뭔가 선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좀 많은 걸 이제 집어넣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올해 시장이랑 내년 시장 맞게 준비하고 싶으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박상호 장관님이 지금 88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장관님이 나오셔서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기업형 장기 임대 20년짜리 이걸 도입을 시키겠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쪼이기 시작을 했고요. 뭔가 전세에 대한 수요를 누르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좀 다루기 시작을 해요. 전세가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전세 시스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 발표도 하지를 못해요. 126%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 임대인 편에 서서 뭔가를 발표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뭔가 규칙이나 룰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실무자 분들께서.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박상호 장관님 왜 이러실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박상호 장관님이 예전에 실무를 봤을 때가 누구 정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박근혜 정권 때예요. 박근혜 정권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매매가 상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임기 후반부에 나타난 거고요. 2015, 16쯤 돼서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매매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전세가 상승이 진짜 엄청난 화제였어요. 야당에서 거의 잡아먹으려고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박상호 장관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권 때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를 만들어내고 이제 투기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뭐 임대사업자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박근혜 정권 때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첫 번째,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에스크로 제도, 그리고 뭐 기업형 임대 이런 거 박근혜 정권 때 다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실무를 봤던 박상호 장관님이 지금 국토부 장관님인데 물론 자기 맘대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전세가 수명을 다했네, 뭐 기업이 이제 전세 시장을 맡아야 되네, 개인이 하면 불안하네, 이런 얘기를 왜 하실 것 같으세요? 이유 없이?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이건 알고 계시겠죠. 이대로 쭉 가면 앞으로 아파트,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해놓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현상이 느려지긴 해요. 왜냐면은 역전세가 줄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전세 수요를 낮추고 있고, 대출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서 이 현상이 느리긴 하지만 저는 전세가 지금 상승 본격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랑 의견이 엄청 다른 거 알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오른 걸로 데이터 나오고 있잖아요. 전세가 상승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요. 내년부터가 진짜예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이제 25년도에 전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틀리면 저는 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그럼 박상호 장관님은 이제 다가올 전세난,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건 실무를 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다주택자 양성은 제가 봤을 때 박상호 장관님의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윗선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통과가 안 되겠죠? 다주택자 양성이나 집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행위. 안 좋은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세 수요를 죽이고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멀어지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집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기업이 임대를 놓는 쪽으로 간다고 발표를 하거나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원희룡 장관님 때는 에스크로 제도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합쳐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이슈인데 사실 별 내용도 아닌데 이제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전세랑 월세는요, 다주택자가 제공을 합니다. 이 다주택자를 어떻게 했죠? 명확히 합시다.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난 정권에 이어서 이번 정권도, 아니 어쩌면 지난 정권보다 더 심하지 않았어요? 다주택자를 계속 줄였어요. 다주택자는 사회적 악이란 말이에요. 현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현 정권의 대통령님이 나와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제공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 이번엔 다르구나. 그런데 실무진은, 그러니까 저번 정권은 너넨 나쁜 놈이야 대통령이 얘기하고 실무진이 때렸어요. 맞잖아요. 이거 리듬이 맞잖아요. 이번 정권은 대통령이 야 쟤네 좀 안아줘, 그리고 실무진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아프겠어요? 두 번째가 더 아프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 정권은 다주택자를 굉장히 싫어요. 거의 악마로 봅니다. 지난 정권은 투기 세력으로 봤다면 이번 정권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봐요. 왜냐면 이들에게 이 범죄자 이미지를 씌워야지 전세나 월세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누군가는 탓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 방법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다주택자 양성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미 늦었어요. 25년도부터 문제면은 23년도부터 했어야 돼요. 왜냐면 박근혜 정권 때 다주택자 양성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2년 걸렸어요. 2014년도부터 본격화해서 2016년도에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데이터로 따지면은. 그럼 이미 늦었으니까 차라리 전세 제도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없애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서 전세 시장을 없애버리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신규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가요. 그럼 신규 공급도 내려가는데 전세 제공자도 줄여놨고, 지금 와서 뭐 할 수도 없고, 어쨌건 할 수 있는 것들을 건들고 있는 건데, 시장은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전세가를 만약에 여기서 더 막는다? 그러면 이제 월세가 상승이, 월세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로 월세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대로 가면은. 왜냐면 봐보세요. 기업을 통해서 전월세를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이거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가면 여러분 기업들이 임대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한국 사람들 원래 기업하면은 나쁜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어떤 법인,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 나쁜 놈, 노조들이 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민간 집주인은 사기꾼이니까 위험하고 기업이 임대를 놓는다고 하니까 좋다는 분들이 계세요. 기업들이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런 임대 사업을 일본에서는 기업이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기업은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건 저는 결국 전월세 시장의 수급이 꼬이면서 월세가가 더 폭등을 하든가, 그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버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니면은 전세가 상승이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서 이탈하면서 그냥 매수를 선택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구의 문제거든요.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박상호 장관님의 리액션을 봐도 지금 뭔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뭔가 제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만 문제가 있다고 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아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 어차피 2년 걸린다. 2년 후면은 26년, 좀 더 가면 27년인데 이번 정권 거의 임기 끝이에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럼 시장에는 그 결과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언제 그런 후폭풍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월세를 택하기보다는 매매를 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맞는 선택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 26도 시장은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상승 압력이 심하고 중간에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기 준비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해서 걷는 거거든요. 졸려가지고. 아무튼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시장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